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여름철에 장어를 드신 뒤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배가 갑자기 뒤틀리고 설사가 터져 나왔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분석해 드릴 텐데요. 단순히 속설이 아닙니다. 지방 소화의 생리학적 메커니즘과 특정 음식, 조합이 어떻게 장을 공격하는지를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어가 왜 특별한 음식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어 백지에는 지방이 무려 21지이나 들어있습니다. 구이 기준으로 보면 백지당 약 224kcal에 달하며 단백질도 19.6지으로 풍부합니다. 비타민 A,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뮤신 등 다양한 영양소가 집약되어 있어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높은 지방 함량에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식사는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에 비해 극도로 느립니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수십 분 안에 기본 분해가 시작되고 단백질도 이 시간 내외면 상당 부분 처리되지만 지방은 완전히 소화되기까지 최대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소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이 소장의 12지장에 도달하면 우리 몸은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담낭을 수축시켜 담즙을 방출하고 동시에 췌장에서 리파아제라는 지방분해 효소를 분비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담즙은 지방을 미세한 입자로 유화시키고 리파아제가 이를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여 소장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세계적인 연구팀의 임상 자료에 따르면 고지방 식사 후 이 전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소화, 효소의 최적 작동 온도인 35도에서 40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장 환경이 적절한 산염기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지방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내려가며 그 결과 삼투압 효과와 장 연동 운동 과자극으로 인한 폭풍 설사가 발생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장어를 먹고 나서 폭풍 설사를 유발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조합은 바로 장어와 복숭아입니다. 이 조합에 대한 속설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복숭아에는 사과산과 구연산을 비롯한 유기산이 약 1% 함유되어 있으며 황도의 경우 유기산 함량이 더 높아 최대 1% 이상에 달하기도 합니다. 유기산은 그 자체로 장점막에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장어의 지방이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숭아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어의 지방 소화가 한창 진행 중인 소장 안으로 유기산이 밀려 들어오면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유기산이 장점막을 직접 자극하여 장 운동을 과도하게 촉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내 환경의 산성화로 인해 리파아제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지방 흡수가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소화 지방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대장 내 세균이 이를 발효시키며 단세지방산을 과다 생성하고 이것이 대장의 삼투압을 높여 수분을 장내로 끌어들임으로써 폭발적인 수양성 설사를 유발합니다. 코메디닷컴 및 수산물 안전정보 서비스의 자료에 따르면 장어의 지방 함량은 약 21%로 소화에 특히 긴 시간이 필요하며 이 상태에서 복숭아 유기산의 자극이 더해지면 민감한 사람들은 상당한 소화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점막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 또는 평소 고지방 식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서 증상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장어와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조합은 현대인들이 더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여름철 장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의외로 심각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소화효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최적으로 작동하는데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위장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리파아제와 기타 소화효소의 활성이 저하됩니다. 코메디닷컴의 자료에 따르면 찬 음식 섭취는 소화효소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며 이미 고지방 식사로 과부하가 걸린 소화 시스템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둘째로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유지방 역시 높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 장어의 지방 소화 부담에 추가적인 지방이 더해집니다. 총 지방 부하량이 소화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미소화 지방이 대량으로 대장에 도달하여 삼투성 설사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중앙일보 헬스케어 자료에서도 장어를 먹은 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지방 소화 부담을 증폭시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장어와 차가운 맥주 또는 탄산음료입니다. 이 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음식이 차갑다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맥주의 알코올 성분은 담낭의 수축 기능을 억제하여 담즙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담즙이 부족하면 장어의 지방을 유화시키는 첫 단계 자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소화기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은 췌장 리파아제의 분비 역시 방해할 수 있으며 이미 지방 분해 과정이 진행 중인 소화 시스템에서 알코올이 개입하면 지방 흡수 효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탄산음료의 경우 이산화탄소가스가 위장 내 압력을 높이고 소화 속도에 영향을 미쳐 고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 시 소화 불량과 폭통을 악화시킵니다. 여기에 차가운 온도까지 더해지면 소화효소 활성 저하라는 3중 악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제 역으로 장어와 함께 먹으면 지방 소화를 오히려 극대화해주는 최강의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 정보입니다. 첫 번째 찰떡 조합은 장어와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담즙과 소화효소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생강은 위 배출 속도를 대조군 대비 약 2배 가까이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고지방 식사 후의 더부룩함과 소화장애를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장어 전문점에서 생강채를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오래된 지혜입니다. 장어를 드실 때 생강을 5지에서 10지 정도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생강차를 300ml 우려 마시면 지방 소화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찰떡 조합은 장어와 깻잎 또는 상추입니다. 쌈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클로로필은 장 속 지방 흡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담즙산과 결합하여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억제합니다. 또한 쌈 채소의 수분이 소화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마늘 역시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며 장어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동시에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합니다. 세 번째 찰떡 조합은 장어와 잘 익은 김치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지방 소화를 보조합니다. 단 너무 신묵은 김치는 유기산 함량이 높아 일부 민감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익은 김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장어 지방 소화 촉진 생강 레몬차입니다. 신선한 생강 10지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물 300ml에 10분간 약불로 우립니다. 여기에 레몬즙 반개 분량을 짜넣고 꿀 1티스푼을 추가합니다. 장어를 드신 후 30분 이내에 따뜻하게 마시면 담즙 분비와 리파아제 활성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2차 한 잔으로 고지방 식사 후의 더부룩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장어 전용 깻잎 마늘 쌈 레시피입니다. 깻잎 5장에 구운 장어 한 점을 올리고 마늘 한쪽과 된장 소량을 곁들입니다.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싸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깻잎의 클로로필이 지방 흡수를 조절하고 마늘의 알리신이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하여 지방 소화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장어 식후 소화 촉진 무채 무침입니다. 무 200지을 곱게 채 썰어 소금 한 꼬집으로 절인 후 식초 1티스푼 참기름 반 티스푼 생강즙 약간을 넣어 무칩니다. 무에 함유된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효소가 장어의 소화를 보조하며 생강즙이 지방 소화를 추가로 촉진합니다. 장어와 함께 식사 중에 곁들이거나 식후에 소량 드시면 됩니다. 7일 실천 계획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평소 장어를 드실 때의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숭아, 아이스크림, 차가운 맥주를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2일차에는 장어를 드실 때 반드시 깻잎이나 상추,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시작합니다. 3일차에는 장어 식후 30분 이내에 생강차를 한 잔 마시는 루틴을 추가합니다. 4일차에는 무채 무침을 장어와 함께 식탁에 올립니다. 5일차에는 마늘과 생강을 조합한 쌈장을 직접 만들어 장어와 함께 드셔보세요. 6일차에는 평소에 마시던 탄산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생강차로 식사 중 음료를 교체합니다. 7일차에는 지난 6일간의 소화 상태 변화를 체크합니다. 더부룩함이 줄었는지, 배변 상태가 규칙적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조합을 루틴으로 고정합니다. 이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장어를 드신 후 설사가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혈변이 보이거나 고열이 동반된다면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만성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방 식사 자체를 주의하셔야 하며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장어 같은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건강한 성인에게도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방 음식 섭취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식단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생강은 하루 10지 이내로 드시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생강을 과량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꿀을 사용하지 마시고 임신 중이신 분들은 생강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어는 백지당 지방 21지를 함유한 고지방 식품으로 완전 소화에 최대 6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숭아의 유기산은 소화 중인 지방을 간섭하여 미소화 지방을 대장으로 보내 삼투성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차가운 음료는 소화효소 활성 온도를 무너뜨리고 맥주는 담즙 분비를 방해합니다. 반면 생강, 깻잎, 마늘, 무 적당히 익은 김치는 지방 소화를 극대화하는 최강의 조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레시피와 7일 실천 계획을 통해 장어를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